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24분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주현 민정수석,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권에서 사실상 실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의 호위무사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결정적인 곳에서 윤석열을 구해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주현이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등 이 권력기관을 수시로 자기 마음대로 통제를 하면서 어떤 사건이든 간에 윤석열이 원하는 방향으로 끝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자면 공작을 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검찰이나 경찰이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사회의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검찰청의 원로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수구적폐들의 노땅 원로죠. 수구적폐 원로들, 수구적폐 노땅들까지 불러와 가지고 하여튼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법원이 됐든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김주현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김주현이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이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남은 것도, 심지어 지기현에 의해서 석방된 것도 따지고 보면 이 김주현의 어떤 공작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최근에 이 조은석 특검, 내란 특검의 수사 방향에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을 직접 공격하는 이런 분위기였다면, 최근 들어서 김주현부터 먼저 치고 들어가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해요. 김주현을 치고 들어가면 바로 그것이 윤석열의 급소이기 때문에 곧바로 윤석열이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윤석열 약점 잡은 조은석, 김주현부터 잡아 넣는다 입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다른 곳에서는 듣지 못하셨을 내용입니다. 장용진 TV만의 어쩌면 단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보면은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 대해서 공세를 계속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보고 언제 출석해라, 언제 출석 안 하면 구속영장 치겠다, 이렇게 막 닥달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윤석열이 자빠질 듯 잘 자빠지지는 않고 있죠. 묘하게 아슬아슬하게 최악의 위기는 조금씩 피해가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 보자면 좀 얄미운 그런 부분도 있겠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영악한 사람이 못 돼요. 머리가 좋지도 않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좀 누군가가 뒤에서 조언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그 사람이 바로 김주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주현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윤석열로서는 호위무사 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윤석열을 버티게 해주는 지팡이 하나가 완전히 부러지는 게 돼버릴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스스로 무너지겠죠. 조은석 특검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윤석열의 급소는 김주현이다 라고 본 것이고, 그 급소부터 치겠다 라는 계획을 현재 세운 겁니다. 오늘 기사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란 특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소환, 안가회동 등 조사. 자, 김주현 민정수석은 윤석열의 핵심 법률 참모로서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그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받아내는 일을 직접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아니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는 것은 불법으로 저질러진 것을 합법으로 바꾸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는요, 불법을 최초로 저지른 것보다도 더 못된 나쁜 짓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짓을 김주현 쪽에서 했다는 거죠. 이것이 최근에 들통이 났죠. 제가 지금까지 김주현의 여러 가지 행적을 제가 쭉 설명하면서 이 김주현이 윤석열을 버티게 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그 검찰 원로들, 그러니까 이미 퇴직한 검찰 원로들과 윤석열을 연결시켜줘서 이 검찰 원로들이 윤석열의 힘이 돼줄 수 있도록, 지지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전을 짜내는 이 모양새를 만들어내는 역할도 김주현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여러 가지 법정 전략, 심지어 김용현에게 너 어떻게 해? 검찰에 출석해? 말어. 요런 것까지 다 귀뜸을 해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비화폰으로 심우정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컨트롤하기도 한다. 수사를 어디서 멈출 것인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온 걸로는 윤석열을 석방시켜준 지기현의 결정, 석방 결정에 심우정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도 실질적으로는 이 김주현의 작품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무튼 자, 이런 관련된 지금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김주현이 윤석열한테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윤석열이 지금까지 감옥에 안 가도록 만들어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치명적인 거 한두 개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왔던 게 김주현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대단해요. 그죠? 이 기사로 보셨습니까?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이상민, 이완규, 박성재 이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모임을 했다 이거야. 삼청동에 있는 그 대통령 안가에서. 이들은 여기서 그냥 밥 먹자라는 모임이었다는데 누가 이 자리에 밥 먹으러 가겠어요? 계엄이 어제 터졌고 계엄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래서 지금 온 국민이 분노에 차 있는데 지들이 한가하게 밥을 처먹었다고? 아이고, 이쯤 되면은 원래 있던 약속도 취소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런 짓을 했다? 야,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아니 갑니다. 아무튼. 자, 이 자리가 여러분도 의심을 했고 저도 의심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들 이상민, 김주현, 이완규, 박성재, 윤석열의 이른바 법무참모들이잖아. 전부 다 이 사람들 법조계의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미 저질러진 계엄을, 불법적으로 진행된 계엄을 합법으로 조금이라도 포장하려는 이른바 뒷수습 모임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우리 의심을 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 가장 핵심에 있던 사람은 김주현일 것이다 라고 의심을 했는데, 마침내 그것이 드러나고 있죠. 김주현이 뭐라고 합니까? 계엄 선포문 사후에 만들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들통이 나죠. 자, 여기서 보다시피 김주현은 윤석열이 감옥에 조금이라도 늦게, 그리고 뭐 이런 것들, 하여튼 뭐 윤석열을 위한 뭐 최대치의 지금 법률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김주현을 지금 수사하기 시작했다. 조은석 특검이 김주현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법조계 내에서는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내란 사건 수사가 드디어 제 갈 길을 찾은 것 같다. 이제 정말 제 방향을 찾아간다. 어떻게 보자면 정말 이제 내란의 본류를 찾아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 거 아니요? 김주현이라는 사람이 계엄 선포에는 개입을 안 했을 수가 있지만 계엄의 사후 수습은 분명히 했을 거다. 즉 불법 천지인 윤석열의 계엄, 이것을 어떻게든 간에 합법화 포장하려고 하는데 김주현이 많은 일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없는 자료를 만들고 있는 거는 없애고 혹은 진술을 서로 짜 맞추고 이런 것들을 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김용현의 출석입니다. 김용현이
검찰에 출석을 하거든요. 근데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김용현이 누구랑 통화를 한다? 예, 김주현과 통화를 합니다. 실제로 김용현은 맨 처음에 윤석열한테 전화해서 저 출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윤석열이 그러면 김주현하고 일단 통화해가지고 의논한 뒤에 출석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얼마 뒤에 김주현은 검찰과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김용현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자진 출석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자진 출석한 걸로 만들어 놨어. 자진 출석을 했다는 것과 잡혀갔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뭐 양형에도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의 추가 발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든 뭐 김용현이든 스스로 제발로 걸어갔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이 될 시점에 구속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것이 김주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김주현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정권에서 특히 이 내란 국면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너무나도 명백해 보입니다. 지금 의심되는 거는 계엄 관련된 문서들을 폐기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와 관련해서 관련자들을 소집해서 입을 맞추는 이런 일과 한 것 같아요. 내란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찰 국방부 관계자들 특히 이제 군인들이 국회에 불려가죠. 근데 그 불려가는 와중에서 2번 정도는 국회 소환 요구에 현역 군인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김주현이 그것을 컨트롤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 김용현은 거기에 직접 관여를 안 했거든. 국방부 차관이 관여한 걸로 돼 있는데 국방부 차관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로부터 오더가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그 오더가 내려왔다면 김주현일 것이다. 다들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모든 과정에서 입을 맞추는 거라든지 진술을 조작한다든지 증거를 바꿔놓는다든지 혹은 증거를 조작해서 없는 걸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 모든 일을 한 사람이 누구다? 네, 바로 김주현이더라. 와, 이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네. 아무튼 자, 김주현은 이런 일도 했어요. 비화폰을 가지고 있는 걸로 돼 있죠. 김주현이 가지고 있는 비화폰, 이 비화폰으로 심우정과 통화를 합니다. 심우정은 또 김건희와 통화를 하죠. 심우정, 그러니까 김주현, 심우정, 김건희 요 라인을 통해서 비화폰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때가 언제다? 예,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수사라든지 소환이 이루어질 그 무렵인 거죠. 그러니까 심우정 같은 경우는 일종의 더블 플레이를 한 겁니다. 한쪽으로는 검사들을 보내서 김건희를 수사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김건희와 뒤로 내통을 하면서 김건희한테 일정한 대처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 분위기를 이런 상황을 실제로 만들고 컨트롤한 사람, 실질적으로 굴러가게 만든 사람이 누구야? 김주현인 겁니다. 뭘로? 내란폰 아니 비화폰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 와. 역대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수령한 사례는 전례가 없어요. 따라서 이 비화폰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이 비화폰이 검찰총장한테 전달되는 과정에 김주현이 상당한 역할을 한 걸로 의심을 받고 있죠. 무엇보다도 지금 김주현을 가장 의심스럽게 하는 것은 계엄 문서를 사후에 만들었다는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계엄 보고문이 없었는데 계엄 보고문을 사후에 만들어서 서명까지 받았고 그것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김주현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김주현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김건희의 수사를 무마해주고 심지어 내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담 의혹까지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관련된 의혹에서 윤석열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서 혹은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서 김주현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심우정이 뭐 여러 가지 뭐 나쁜 짓을 했겠지만 심우정이 그런 나쁜 짓을 하게끔 이끌고 가고 계획을 수립해주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방안을 알려준 거, 그 모두가 김주현의 솜씨였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화폰으로 정화를 했다는 그 자체가 사실 의심스럽고, 그 시기가 수사가 진행되기 직전 혹은 김건희 소환이 진행되기 직전 뭐 이런 거였던 거 볼 때, 예, 이들은 뭐 사실 빼박이죠. 다른 사람이 이랬다면 벌써 이 전화 통화만 가지고도 한 100번은 소환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다만 이들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환 안 된 거예요. 김주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보다도 더 힘이 센지도 모르겠어요. 적어도 검찰에 관한 한. 검찰이 지금 윤석열이라든지 김건희라든지 계속 소환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소환도 했습니다만, 김주현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김주현이 그만큼 검사들한테 구석구석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일부에서는 법원까지도 김주현의 영향권 하에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 김주현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그 사실은 특수통 뭐 이런 검사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자면은 특수통이 아니라 오히려 기획통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무원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으나 여러 가지 수사 관련 자원, 검찰 관련 자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사안을 권력자가 원하는 대로 쭉 만들어 나가는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거, 이 역할이 정말 최고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절차를 잘 만들어 두면은 특별하게 어떤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결과에 그냥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프로세스를 짜는데 천부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천부적인 재능을 보인 사람이 바로 김주현이라고 합니다. 뭐 이 점에 대해서는 검찰 안팎에서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주현은 윤석열을 석방시키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자면은 조희대가 지기현을 선발하고 하는 이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판사들도 이렇게 배치를 한대잖아. 지금 얼마 전에 범정에서 이 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뒷조사 이런 거 하던 게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뒷조사,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차곡차곡 쌓기 시작한 것도 김주현 때부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자, 아무튼 김주현은 이렇게 대단한 새끼야. 하여튼 김주현은 61년생 서울 출신이죠. 연소원 18기입니다. 윤석열하고 사실상 동기인 거나 다름없죠. 이 사람은 검찰총장도 못했고 법무부 장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차관으로 법무부 장관 대행을 한 적도 있고요. 대검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상 검사로서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의 자리를 누렸다라고 봐도 과언 아니죠. 퇴직한 이후에는 김앤장 변호사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진짜 실세라고 하죠. 검찰과 경찰을 아우르면서 사정기관을 통제를 합니다. 한동훈 쪽으로 많이 쏠려있던 검찰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심우정, 이창수 이 모두가 김주현 사람이라고 그래요. 특히 심우정 같은 경우는요, 김주현이 법무부 무슨 국장이나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과장이었어요. 법무부 검찰국장 할 때 법무부 검찰과장이 심우정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꼬붕이 한마디로 꼬붕. 그러니까 심우정은 김주현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자면 김주현을 말 잘 듣는 걸로 패치가 끝나 있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김주현이 이렇게 다 이렇게 일을 꾸며 놓으면 거기에 마치 장기판의 말처럼 딱딱딱딱 흘러가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의 법정 전략 그리고 검찰의 내란 수사 방향도 다 김주현이 컨트롤했을 걸로 의심이 됩니다.
내란 수사, 이 내란 수사에서 검찰이 외환 수사 이 부분 완전히 뺐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빼버린 것도 사실은 김주현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내란 수사 과정에서 여러 국무위원들의 내란 어떤 관여에 무혐의 결정 내립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저지른 거지 국무위원들이 가담한 건 아니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을 유도하는 것 역시 김주현의 역할이었다라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상민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었어요. 나중에 뒤지고 보니까 아니잖아. 이상민이 사고 친 거 맞잖아. 심지어 이상민은 뭐 했다? 언론사들에 대해서 뭐 단전, 단수 이런 것까지 했잖아. 오늘 보니까 이상민 집에서 거액의 현금이 발견됐다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의심스럽습니다. 자, 게다가 김주현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합니다. 지난 2월 6일 김주현은 국회 내란특위에 출석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한 번도 통한 일이 없다. 특히 김용현의 검찰 출석에 대해서 통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김주현과 협의해라. 윤석열이 김용현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줬다는 사실이 이렇게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거짓말도 아주 그냥 막 능수능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당시 김주현 거짓말하는 표정 보셨어요? 예, 저는 놀랐습니다. 검사라는 사람이 어쩜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얼굴에 표정 변화가 없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기겁을 했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김주현을 의심스럽게 하는 건 소위 말하는 안가회동이죠. 이 안가회동에서 2차 계엄 논의가 진행됐을 것이다라고 의심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그런 정황들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뭐 이상민 장관이 이런 사람들은 당시 여기가 그냥 밥 먹는 자리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만 밥 먹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죠. 자, 이 김주현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뭐 그중에서 또 빼먹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검찰 동우회 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검찰 동우회는 오래전에 검찰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들, 그러니까 검찰 뭐 원로들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 검찰 원로들을 윤석열과 연결시켜 준 사람이 바로 김주현입니다. 김주현은 오래전부터 이 검찰 동우회 핵심 멤버였어요. 그리고 이 김주현이 항상 심우정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딱 만들어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검찰 동우회에 오는 사람들, 뭐 한상대를 비롯해서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윤석열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특히 이 한상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때문에 이른바 검난 사건이 일어나서 불명예스럽게 검찰을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해? 이 윤석열을 위해서 이렇게 앞장을 쓸 수 있었겠어. 예, 바로 그 일을 만들어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만든 사람이 김주현인 거죠. 어마어마한 인간입니다. 뭐 서석호 변호사 이 관련해서도 또 김주현이 얘기가 나옵니다. 서석호 변호사, 예, 이 사람이 안가에서 윤석열을 만나가지고 뭐 탄핵 직후에 뭐 관저 찾아가고 이래서 윤석열의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법정 전략을 뭐 수립해줬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자, 이 사람들 다 연결고리가 있죠. 윤석열, 조희대, 김주현, 서석호, 한덕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서울대이거나 동시에 고등학교 동문이거나 김앤장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친구이거나 아니면 뭐 무속과 연결이 돼 있거나 검찰이라는 뭐 어떤 직업과 연결돼 있거나 이렇게 얽히고 설킨 모임들로 엮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가장 객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고 그 윤석열의 한쪽 편에 김주현이 있고 또 반대편에 한덕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종합하면 그래요. 지금 김주현은요, 윤석열의 아주 핵심 참모 중에 한 사람이며 동시에 윤석열을 버티게 만들어주는 지지대, 주춧돌 뭐 이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김주현을 빼내버리면 윤석열은 무너지겠죠. 조은석 특검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김주현에 대한 소환 조사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김주현과 조은석은 오랜 라이벌 관계입니다. 김주현은 연수원 18기, 조은석은 연수원 19기입니다. 한 기수 차이인데 김주현이 조은석을 항상 꺾었어요. 그리고 좀 뭐 그렇더라고. 사이가 좀 안 좋더라고. 윗선을 잘 탄 김주현이 먼저 그리고 오랫동안 출세합니다. 반면에 조은석은 그에 비하면 조금 뭐 손해를 봤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적지 않은 라이벌 관계가 존재하고요. 적지 않은 갈등 관계도 존재합니다. 이번에 조은석이 김주현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한 것, 그리고 김주현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것 모두 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0분입니다. 네, 오밤중